안녕하십니까. 그 전에 디옵저버스라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디옵저버스 채널이 워낙에 또 이제 비사회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구글이 저에게 이제 위반 딱지를 좀 보내줬는데요. 사실은 비사회적인 그런 내용이 어디냐, 어떤 내용이든 다 다룰 수 있는데 영화든 뭐든 비사회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면은 뭐 당연히 배급해주고 인기를 끌고 돈이 되면은 무조건 다 오케이를 해주는 그런 센서십이 저희 더 이상 작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런데 저같이 나약한 사람이 뭐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사회적이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애둘러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원인은 저작권을 도용했다는 이유죠.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창작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그 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삽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고 위반 딱지 3개면은 퇴출입니다. 퇴출. 삭제, 계정 삭제. 그러니까 은근슬쩍 비사회적인 얘기, 특히 이제 지구가 둥글다에 대한 이야기, 지구가 둥글지 않다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은근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자유인데 그걸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애둘러서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저에게 경고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원인이 될 만한 그 영상물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영상물 가지고 저에게 협박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롭게 개설한 방송이고요, 채널이고요. 앞으로는 이 채널도 동시에 연장을 해가지고 방송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여실하게 담아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디옵저버스는 뭔가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무조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광고가 안 떠오르게 되는데 그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는 영상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그전에 미리 경고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반적인 경고가 아니라 치명적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힌지드 영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전에도 이 얘기 했었는데 이 언힌지드라는 영화는 분노에 휩싸인 사회에 대한 단면을 그린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노에 휩싸였느냐, 우리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아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도 빨리 가는 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위협하면서 위협 운전도 하고 어떤 차는 빵빵 됐다고 보복 운전도 하고 성질을 한다고 쫓아가지고 위협하고 이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 위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되게 험악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욕을 막 해대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운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나는 그런 느낌은 저도 동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보복 운전까지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는 이 남편이, 이렇게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이제 배신을 했나, 어떤 여자가 아니고 아내가 있었는데 배신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뭐 이혼 소송도 당하고 이리저리 뭐 재산도 다 털리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분노를 느끼고 그 분노를 갖다가 사실은 이 사회를 구축한 세력에게 덤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을 하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들한테 표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청산의 사르리라따 아웃스탠딩 첫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정신 나간 이 남자가 좀 불쌍하긴 해요. 이 사람이 그 전까지는 착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든 것은 아무래도 전처가 아니겠습니까? 그 전처가 돈을 다 털어버렸어요.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는데, 왜 이혼을 했냐?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혼을 했는데 자식은 없어요. 제가 자식이 없었고, 뭐 인연이 안 닿아서 좋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인연이 안 돼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자, 이혼을 하면 사람들이 항상 무엇 때문에 바람 펴서 저저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펴서 헤어진다, 뭐가 이유가 돼서 헤어진다, 그거는 사실 비일상적인 상황인데, 그걸 비일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그걸 갖다 확대해가지고 재미있으니까 자기들은 그 사연이 궁금한 거야.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더 궁금하고 물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왜 이혼을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잣대를 세우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은 인연이 아니라서 그냥 이혼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이리저리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은 그 이혼한 사람만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솔직히 제가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을 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회가 제정상인 사회라면은, 제정상 같은 사회라면은 이해를 못한다고 하겠는데, 정상이 아닌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없죠. 왜냐면 이해 못할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구축되었고, 그런 다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남자는 지금 전처랑 내연관계 남자 집에 가서 죽이고 불도 지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갔어요. 완전히 분노에 휩싸여 혐오, 분노, 냉소, 광기에 휩싸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여성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분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고 아들이 있어요. 이혼한 여자예요. 이 여자도 돈이 없어서 고통인 사람이에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일상이 짜증이죠.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아들 학비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에 휩싸여 있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차에서 앞에 이 남자의 트럭이 보이고, 그런데 좌회전을 해야 될 타이밍에 좌회전을 안 해가지고 짜증이 나서 빵빵대고 삿대질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쫓아와서 왜 그러느냐, 그냥 빠방빠방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간단하게 경고를 주는 그런 크락션을 누르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런 식으로 성질이 났다는 식으로 경적을 울리느냐 하면서 곱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곱게 얘기를 하는데, 곱게 얘기해도 인상이 아주 우락부락한 인상에 곱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은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자기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제스처는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아줌마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당신은 상식적으로 혹은 원칙적으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빵빵했다, 병적을 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도 너무 힘든데 솔직히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죠. 자기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남자도 사과를 바라는 거죠.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꼭 차끼리 만난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보행자였는데, 아무튼 운전자와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싸운 게 아니고 아무튼 서로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서로 상황을 어떤 뭐 제가 잘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분노가 잘 안 삭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무락무락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치 덤빌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한 상대방의 그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저는 사과를 했어요. 몇 번씩이나 사과를 했는데도 갑자기 여기 다 보냈어요. 네.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도 자꾸 더 진심으로 사과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막 두근거리겠죠. 그리고 몸이 서서히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오겠죠. 흥분을 하게 되면은 제 몸을 제대로 가꿀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주먹 다짐을 한다. 그럼 제대로 싸움이 되겠습니까? 흥분하는 사람은 또 흥분한 대로 실수를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운전하다가 흥분을 해서 실수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흥분을 하면 안 돼요. 예,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사람들은 사과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맞는 말은 해요. 맞는 말은 하고 절대로 사과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배짱인 건지, 무슨 적인 건지, 상대방에게 사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 끌어간다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만약에 남자끼리 부딪혀봐요. 체급이 서로 비슷해서 싸우면 서로 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급이 큰 사람이 부딪히면은 작은 사람이 다치겠죠. 그런데 작은 사람이라도 평소에 운동을 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면은 체격이 큰 사람이라 해도 또 그 사람의 성격이 또 그렇게 위협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 간이 크지 못한 성격이라면은 쉽게 또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영원하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때린 사람은 또 때린 만큼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죠. 소송도 당하고 깽값도 물어야 되고 피해 보상비도 물어야 되고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 명예훼손도 해야 되고, 욕을 하고 막 싸울 거 아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죠. 명예훼손죄가 있단 말이에요. 명예훼손을 또 붙어야 되고, 법이 참 이상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더 싸움을 부추기게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복수를 다 끝내고 났는데도 그 화가 가라앉혀지질 않아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자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갔는데, 이 남자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차도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배는 게 없어요. 사람을 죽든 말든 사람을 지금 죽이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배는 게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확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서 죽죠, 저 남자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 쳐가지고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사고에 의해서 저 사람이 죽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를 쫓아오죠. 승질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을 가져갔나봐요. 이 여자 핸드폰을, 그 차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거기다 놔두고 이 여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친구인데, 이 남자는 남편은 아니고 그냥 아는 남자친구, 되게 친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이 남자를 여기서 즉석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상황이 아주 깊은 벼랑으로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폭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괴롭히고 완전히 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려고. 매장은 이제 그 남자가 그렇게 하다가 당하겠죠. 근데 이 나라에는 경찰은 없는가? 이 여자는 또 경찰에 신고도 하지도 않고, 신고를 해봤자 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쩌면은 또 이런 순간에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은 신고하는 것을 까먹게 된단 말이에요. 사과하는 법을 배웠으면 해. 사과하는 법을 잊어버린 세상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 처가 잘못을 했는데 사과도 안 하고, 또 자기 돈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이 세상에다가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회가 이렇게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대인기피증에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직장도 다니기도 싫고, 돈을 벌려면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거 안 쓰고 버티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가끔은 이제 웹소설도 쓰는데, 웹소설 써가지고 돈도 안 되고 뭐 푼돈 벌어봤자 용돈도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쓰는 게 더 커요. 어쩌다가 나가가지고 밥 한 끼 사 먹고 또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그러면은 그 뭐 웹소설이든 유튜브로 벌었던 거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튼 저도 사실은 이 세상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면 전 직장에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면서 겪었던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 힘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일을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오히려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경찰도 이제 출동하고 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이놈은 폭주기관차야, 폭주기관차.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차도, 이 여자가 복수를 하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당방인 거죠. 막 때리고 부시고 차도 막 폭발하고 막 경찰차도 막 부셔버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수를 하는 것 같은데, 복수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복수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정당방위로 이제 끝나겠지만은, 물론 아들도 지키고 자신도 지켰으니까, 뭐 자기 재산도 지켰고 자기 목숨도 지켰으니까 다행인 거지만은,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재수가 없었던 거죠. 운이 나빴던 거죠. 이상한 놈을 차에서 만나가지고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걸 가지고, 근데 사람이 화를 내고 상대방이 다가오면은 자기도 같이 화가 나요. 그리고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먼저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싸우면은 풍비박산이 나죠. 애들끼리 싸우면은, 저도 어렸을 때 주먹다짐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안 싸웠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싸우고, 1학년 때 싸우고, 제가 맞기도 하고, 혹은 때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때리기만 했었습니다. 그것도 뭐 5명을, 3명인가? 3명.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이 이제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내가 때리니까 상대방은 더 이상 나랑 싸울 의지가 생기지 않았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뭐 3라운드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징하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라앉히질 않는 거예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우고, 그런데 서로 계속 맞기만 하고, 이 싸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애들끼리 싸우는 거는, 애들이잖아요. 별로 크게 다치는 것도 없어요. 주먹이 이렇게 세지도 않고. 근데 성인끼리 싸우면은 박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렸을 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저는 이제 먼저 주먹을 휘두르진 않았는데 제가 싸우다 보니까 말싸움 먼저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피하고 그 다음에 막 때렸는데 상대방이 이제 쓰러졌어요. 때려가지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이 솔직히 싸움을 잘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애를 갖다가 뒤집어 패가지고 엎어뜨려 놨는데 갑자기 순간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손을 내미는데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먹이 날라와서 맞았는데 몇 번 맞더니 주먹이 세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순간 주먹이 날아서 맞은 게 이빨이 깨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자식이 주먹이 아주 그 자식이래. 하여튼 그분이죠. 이제 지금 만약에 그 친구를 지금 만난다면은 그분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모든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친구라 하더라도 이런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친구란 걸 알면 서로 이제 말 트겠죠. 그런데 이제 서로 주먹 다짐하는 친구를 만나면 좋아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싸웠던 친구 지나가다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번 만난 적은 있었는데 민방위 훈련이었다. 그냥 지나가고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서로 앙금만 남고요. 사람 싸움이든 개 싸움이든 서로 앙금만 났습니다. 그리고 개 싸움은 사람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개싸움을 하는 유튜브가 결국 사람 싸움으로 이어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개의 경권도 존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면은 또 깽값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다친 것에 대한 그런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또 치열하지 않고 계속 고소를 하고, 그러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싸우면은 무조건 둘 다 패하는 거예요. 다친 사람 나름대로 아파가지고 골골하겠죠. 그게 심하게 흉져가지고 오래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싸워가지고 다친 이빨이 지금은 임플란트를 했는데, 왜냐면은 그 눈이 나빠가지고 치과를 잘못 가가지고 이빨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과를 갔더니 이빨 뽑으면 안 되는 건데 뽑아가지고 살릴 수 있었는데 안타깝단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한테 해를 가했던 게 이게 업보가 돼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저도 맞았지만은 제가 맞아가지고 업보가 된 거죠. 이게 안 맞았으면 업보가 안 됐겠죠. 근데 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업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플란트를 낀 건데, 임플란트 끼면은 임플란트가 주변의 이빨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송곳니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외상후 장애 같은 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외상후 장애 같은 게 남거든요. 사고가 나든 사람끼리 부딪히든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외상후 장애가 남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요. 젊은 사람들도 무섭고 부딪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런 영화 같은 상황이 이 세상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남자가 좀 많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최대한 뭐 참으려고 뭐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도 이 사회가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아무리 세도, 또 자기가 아무리 뭐 법을 많이 안다 해도 재수없으면 걸려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재수없으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운전도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행도 방어 보행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원칙을 따지지 말고 융통성 있게 운전을 하시면서 자기가 다 피해 댕기세요. 그냥 스스로 피해 댕겨. 나만 피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은 지가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은 결국 또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더 대박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내비두고, 만약에 뭐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를 하시고 마음을 풀어주고 이렇게 떠나는 게, 그런 사람이랑 인연을 확 끊어버리고 사는 게 저는 가장 지혜로운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